자, 이제 페이지는 8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82페이지. 거기 챕터 1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공법은 6개의 법률이 있다 보니까 그 6개의 법률이 복잡해서 법의 구성 원리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거기 맨 위에 법이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82페이지. 글자가 되게 복잡하게 써 있죠? 그 법이란 글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요 법 글자는 요 글자거든요. 우리 삼수변이라고 해서 물수변, 이제 물수자. 그리고 여기가 무슨 거자죠, 이게? 갈거자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라 해서 이게 법이거든요. 또 처음 듣는 척 한다, 또. 일단은 물이 흐르면서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흘러가잖아요.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인데 원래는 저 글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겁니다. 법이 처음입니다. 그럼 법이 어떻게 구성됐냐?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법이 무슨 법이냐는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면 민법 선생님은 맨날 뭐 판례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래요. 저는 법 몇 조, 시행령 몇 조, 시행규칙 몇 조라고 자꾸 얘기하고 조례 뭐 어쩌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 개념이 없으면 받아들일 때 좀 약간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처음 할 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옛날 얘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길에서 얘가 지나가고 있었고 얘도 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어깨를 툭 쳤어. 어깨 딱 쳤어요.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어깨 쳤잖아. 이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당사자 간에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날 거를 딱 어깨가 쳤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야.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러면서 법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면 자, 너 몇 살이니 했더니 총 먹고 총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 몇 살이냐는 이 말에 기분이 나빠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한 40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22살이야. 상처가 된다고. 안 그래요? 제 생긴 거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제가 강의한 지 24년 됐다고 하니까 50대 중반으로 보더라고. 20대 초반에 강의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게 보지 마세요. 되게 젊어요. 막 해도 돼요. 야, 너 이렇게 해도 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먹을 만큼 먹었다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쌈박질이 나서 얘가 얼굴 때리고 얘가 배 때리고 허리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이제 조금씩 상처를 입었어.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가장 덕망이 높으신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덕망이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 우리 둘 간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감투를 쓰고 계시죠. 동네 사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너가 가면서 어깨를 툭 쳤으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키웠니? 하면서 얘한테 너 곤장 맞아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형벌로 곤장 10대 처한다. 근데 혹시 곤장 맞아보신 적 없죠? 제가 듣기로 역사적인 그 내용을 들어보는데 한 대 맞는 순간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기억이 다 난대요. 한 대 맞으면. 2대 맞으면 내가 20대까지 있는 기억이 다 난대. 3대 맞는 순간 난 이제 가는구나 라 생각이 든대요. 3대 맞으면. 10대 맞으면 죽는 거야 저거. 곤장 엉덩이 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 옛날에 그 태형이라고 그래. 태형. 형을 때려서 한다고 해서 그 공중에 올라가서 점프해서 때린 적도 있대요. 그 맞는 순간 기절이랍니다. 근데 10대를 지금 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자꾸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분쟁을 해결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그럼 이거를 글귀로 써놔야겠다. 글귀로.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좀 해결하거라 해가지고 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것으로 해결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내용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누군가한테 얘가 사촌 동생이야. 그래서 얘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얘한테 기울어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기울어짐 없이 물이 흘러가듯 평평하게 판단하거라 해서 그 글을 상형 문자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물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의 어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해태라는 동물이 있어요.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 뿔이 달린 동물입니다. 뿔이 달린 동물인데 이 둘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해태라는 동물을 이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뿔이 이렇게 사라진대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일 때는 이 뿔이 사라지나 봐. 그래서 이 사라질 거자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위에 원래는 요게 해태라는 동물이에요. 해태라는 동물의 상형 문자인데 요 동물의 머리에 뿔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뿔이 이렇게 사라지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던 동물이래요. 그래서 얘가 판단을 할 때에는 물이 흘러가듯이 평평하게 흘러가게끔 판단을 하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법이란 글자인데 현대에 와서 이 부분이 그냥 없어지고 저렇게 바뀌었다고 저도 들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들은 거니까. 설명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잖아요? 대답도 없고.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이란 말 그대로 물 숫자랑 해태라는 해태 치자 그리고 여기 갈 것자 그래서 외뿔 양자라는 뜻이에요. 요 세 글자가 결합이 됐던 건데 중국에 이제 그 해태라는 동물에서 유래가 됐는데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을 가진 동물로 죄가 있는 자에게 가서 뿔로 떠받았다 해서 뿔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를 따라 가지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악을 제거하는 규범이다. 이거를 법이란다. 이렇게 만들었대. 근데 이거를 글로 써놓으면은 이게 성문화 시켰잖아요. 그걸 성문법 이렇게 하는 거야. 글로 써놓은 거니까. 근데 글로 써 있지 않은 거는 불문법이 되겠죠. 불문법이라는 거는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아마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죠? 지하철 타고 오실 때 전 지하철을 타고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어요. 앉으면 일어나야 되니까. 지하철 타서 앉아본 적 있어요? 전 그냥 아예 안 앉아요. 그냥 항상 여기 서 있는데 앉아 있으면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앉아 있는데 문이 딱 열렸어. 근데 어르신이 한 7, 80대 보이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셨어. 그럼 내 앞에 있어. 자는 척 해야 돼요? 스마트폰 봐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야 돼? 상식을 상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어나야죠. 네. 일어나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 근데 사회에서 이게 지켜야 될 도리라고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에서 이게 불문법이에요. 그냥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글로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볼까? 하나 물어볼게요.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만드는 법이 일단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센 법이에요.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법률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약간 제언하듯이 써놓은 건데 모든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겠대요. 대신에 보장해 주는 대신 국가가 야 너의 생명권, 재산권, 기타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권리 보장해 줄게. 근데 보장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너는 대신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의무를 좀 이행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해요. 만 20세 이상의 몸이 멀쩡한 남자는 어디를 가야 돼요? 그걸 국방의 의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내야 되죠. 납세 의무라고 해서 내가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내 세금을 낸 것 같고 국가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는
너의 권리를 보장해 줄 테니 너는 일정한 의무에 따라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이에요. 근데 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어야 돼. 살다 보면은 일어난 일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법률이라는 거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 많이 많아요. 3,000개가 넘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법률이 생겼는데 이 법률은 전부 다 뭐에 부합돼야 돼요? 헌법에 불합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헌법에 불합치 한다. 헌법 불합치 판결.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만 두세요. 헌법의 위헌이다 해서 헌법 위헌 판결.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됐다. 위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판결을 받는 순간 그 법률로서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법률을 그럼 요거 헌법하고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가 국민이 만들어야지. 예. 국민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5,200만 명이 다 모여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은 거지.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분들이 국회에 모여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를 통과시켜서 헌법을 만들고 법률 제정을 했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권 보장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졌어. 그럼 건축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법이 건축법인데 그럼 건축을 할 때 마음대로 해라, 허가 받고 해라. 법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이 허가권자라는 사람한테 가서 허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겠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1조는 항상 재정 목적이에요. 건축법 재정 목적.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하여 공공복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조문 1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말 써놨지만 공공복리,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의 안전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요 1항 다음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쓰는 용어 써 있고 3항에 허가를 받을 때 이거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기준에 맞아야 되죠. 근데 신기술이 발표가 돼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요 기둥이 한 50cm 돼야 위에 하중을 받아. 근데 미국에서 어떤 재료를 쓰면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힘이 10배가 더 크대. 근데 가격이 더 싸대요. 그럼 이거 빨리 수입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법에는 현재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허가해 줄 수가 없죠. 그럼 빨리 법을 뭐 해야 되죠? 법을 고치는 거, 개정해야 돼요. 없애는 거는 폐지. 만드는 거는 제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법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아까 법은 어디 통과하라고 그랬죠?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있어요. 이렇게. 쌈박질하고 있으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돼. 이게 게으르마 하다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됐으면 3년 동안 이걸로 못 하고요. 기존의 규정대로만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잖아. 그래서 국회 통과 없이 그냥 이거는 바로 실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시행하려고 만든 걸 시행령. 그래서 여기 건축 법률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 1조, 얘도 법조문이에요. 1조, 2조, 3조, 4조에 있는데 8조에 만약에 건축법 3조에 있는 내용을 해놓고 여기 어떻게 써놨냐면 이하 기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놔요.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게 시행령이죠. 그래서 건축법 3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항에다가 요 조문을 하나 추가하는 거야. 근데 추가하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포가 딱 될 때 맨 밑에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도장 찍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국회 통과해야 돼? 통과 안 해도 돼? 그래서 요 밑에 시행령 누가 공포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밑에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양식, 그 어떤 필요한 서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규칙인데 이거는 우리 부동산 관련된 부서가 여성부예요, 노동부예요, 국방부예요, 국토교통부예요. 그럼 그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돼 있어요. 부령이라고 하지. 국토교통부령, 요거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당 기관에서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거라 얘를 줄여서 명령이라고 해. 명령. 이거 법률이라는 게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건축 법률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한꺼번에 같이 부르려고 그랬어요. 자,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서 법명 그러면은 뭐 법 이름 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법령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법령. 그래서 건축 법령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법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규정을 개정하려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야, 그럼 시행령으로 넘겨.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공포하자마자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든 게 시행령이에요. 다른 말로 대통령령. 그럼 이제 국회 통과 없이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대통령이 공포함과 동시에 실시하려고 만든 건데 여기 아까 우리나라 최고 상위 법률이 무슨 법이라고? 헌법. 헌법 밑에 뭐 있어요? 법령. 이 두 개는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 국회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명령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누가 공포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여긴 불령, 뭐 총리령, 훈령을 줄여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 더. 대한민국 땅 중에 서울에서 건축할 때랑 이 경주에서 건축할 때랑 어디가 좀 더 위험하죠? 서울에서 건축할 때랑 경주에서 건축할 때랑 경주가 위험한 이유가 뭐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데? 지금은 괜찮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제일 많았던 데가 경주, 포항, 울산 이런 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할 때는 규제를 또 강하게 해야 돼요? 완화시켜야 돼? 강해야 되니까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 경주시라는 데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주시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봐요. 법률은 아까 누가 만들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만든 거죠. 그럼 여긴 지방이니까 지방에서 의원을 뽑아야겠네. 그걸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 선거할 때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 의원 뽑고요. 투표할 때 8명 찍었을 거야. 교육감 교육장에다 다 8명 찍었을 건데 투표 안 해본 사람 모르겠지. 경주시장 뽑을 때 경주시 의원 뽑아요. 이 시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법률을 자치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자치법률을 다른 말로 조례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이거? 그럼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경주시 건축 조례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건축 법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경주시 조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는 뭐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조례요. 그럼 만약에 건축법 문제를 시험에 낼 때 서울시 조례로 시험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경주시 조례로 내야 되는 게 맞아? 서울시 조례로 내면 경주 사람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되나? 서울시 조례로 내야 돼, 부산시 조례 내야 돼, 광주 조례 내야 돼, 경주시 조례로 내야 돼요? 못 내지. 서울시 조례로 내면 얘네들이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시행 규칙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시도조례, 시군구 조례가 있는데 얘는 지자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범위에 집어넣는다, 못 집어넣는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6개 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고 농지법이면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개의 법이 시험범위인데 그 중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하면은 6개, 6, 3, 18이니까 총 18개의 법을 공부하니까 법조문이 3,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중개사법은 이 3개를 다 더했을 때 120개 정도 되는데 공법은 이게 3,000개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내는 게 시행규칙은 서식이다 보니까 많이 못 내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고 요거하고 요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로 개정이 많이 되는 거는 법률일까요? 시행령일까요? 그렇죠.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시행령이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몇 조 몇 항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셨죠 이제. 그래서 여기를 한꺼번에 부를 때 아까 법률하고 명령 중에 건축법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법령, 농지법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건축법령상 조문의 일부다 이렇게 나오지 건축법률상 이렇게 안 나와요. 법령상이라고 표현해야지만 지문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규칙은 안 나오지만 이거 다 글로 써 있죠. 글로 써 있으니까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성문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일어나야 되죠. 노인이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왔어. 그러면 건장한 남자면 일어나야죠.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관습 자체가 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랑 다툼이 생겼는데 그동안은 그런 다툼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에 관련된 문제가 없었어요. 최근에 코인이 생겼죠. 근데 코인으로 인해서 사기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는 기존에 법률이 있을까? 법률이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동안 여지껏 지켜왔던 법률을 대비해서 판사가 이렇게 딱 예시를 준 거야. 이걸 판례라고 그래요.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판시가 된 예가 있어요. 이걸 판례라고 해서 얘는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판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 문제는 거의 다 시험 문제가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공법은 판례가 한 개일까요? 수만 개일까? 수만 개라 판례를 못 내요, 공법에서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여기서만 현재 출제를 하고 있다 정도만 아셔도 돼. 됐어요?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고 뭐는 좀 잘 안 나온다고 지금? 시행규칙. 그래서 요거 2개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 지금 써서 원고 보낸 게 법하고 시행령 위주로 쓰고 중간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는 좀 넣었어요. 그래서 양을 줄인 게 그래도 한 800페이지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사례 볼게요. 자, 이게 건축법이고 얘는 건축법 뭐예요? 다른 말로 대통령령. 얘는 시행규칙이니까 국토교통부 령이겠죠. 얘도 다 1조 다 법이거든 이거 다. 근데 제가 정의 쭉 쓰다가 건축물이란 아까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들어봤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또는 지하나 고가에 있는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일부라는 얘기죠. 이 봤더니 2조에, 3조에 이 내용이 있대. 그럼 이 내용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설비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라고 써있죠? 그럼 국토교통부 령에 봤더니 요 3항인가 3조인 거야. 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넣어야 하나의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축법 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지, 이거? 대통령령은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령은 요거니까 요걸 갖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만들 때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인 다음에 여러분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법책은 다 쓸 수 있는데 노가다를 잘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해가지고 책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거를 제가 지금 24년 동안 하고 있다고. 매년마다 책을 써야 되니까. 국회 도서관에 제가 져서 올라간 게 98권이에요. 24년 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 놀라지도 않고. 어쨌든 지금 제가 쓴 건 이제 3개인데 제가 아까 서울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시험범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간다. 그러면 이제
6개의 법률과 공법은 6개의 시행령과 6개의 시행규칙인데 누구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뭐가 많이 바뀌겠네? 시행령이 많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내년에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이거 수정하고 저거 수정하면서 시행령이 바뀌면 책은 11월 달에 나올 건데 내년 5월 달에 가면 책을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간에 프린트를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건축 몇 페이지 몇 번째에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한 다음에 이걸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책을 잘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개정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못 배운 사람들은 책을 똑바로 안 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2021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시험 전까지 이거 이제 22년이구나 이제 22년 시험 전까지 중간중간에 개정이 좀 생길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요거 개정 부분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수업만 안 빠지면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 이해됐으니까 거기 82페이지부터 거기 84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제가 아까 판서에서 보여드렸던 거 맨 위에 헌법, 법률, 명령, 고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그 내용인데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될까봐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설명 듣고 보시면 이게 잘 들어오는데 제가 이 설명 안 하고 이거 보라 그러면요. 더 짜증부터 나요.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치법규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가 만드는 법률이랬죠. 그래서 자치법률이라는 건 있지만 우리 시험범위에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잠깐 넘기시면은 그 86페이지 잠깐 보세요. 법률 용어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이전, 이후, 뭐 전, 후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는데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있고 30일 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법규 일정에. 그럼 얘는 28일, 29일, 30일 28일, 29일, 30일 때 자, 3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30일 날 신고했다. 법규 위반한 거예요? 위반 안 한 거예요? 여기는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30일 되는 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얘 30일 내 신고했다. 그냥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근데 30일 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요거 신고하면 아니고 요거 해야 돼요. 29일까지라는 뜻이야. 뭐가 다른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죠. 우리 3층 이상 그러면 3층 이상 그러면은 몇 층부터? 3층, 4층, 5층을 말하는 거죠. 3층 초과 그러면 4층, 5층을 말하는 거죠. 요 이자가 있으면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해서라는 뜻이에요. 앞에 숫자와 같은데 큰 거. 같은 이자거든. 다시 해봐요. 3층 이상이라는 얘기는 3층이면서 위인 거. 3, 4, 5. 이 뜻이에요. 근데 30일 이내면 30일을 포함하면서 30일까지인데 이자가 없죠. 29일까지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거 자꾸 헷갈릴까 봐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상, 이후, 초과, 미만, 이전, 그리고 내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니까 한 번 정도 읽으시라고 제가 다른 교재는 아마 없을 거고 제 교재에만 있을 거예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87페이지에 부동산 공법의 의의라고 써 있는 거는 공법상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제가 부동산 공법이 사법하고 공법의 차이점이 뭐다라고 설명드렸던 걸 말로 써놨어요. 됐고 뒤로 넘기시면은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 해서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는 거 중에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서 혹시 지난주에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난개발의 원인은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된 형태인데 어느 시가 대표적이었죠?
야, 이게 기억이 나면 대단하신 거야. 용인시의 난개발 원인은 일단 행위자를 완화해 줬더니 막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다 짓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어, 이거. 학교,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해서 선계획 후 개발 했었어요. 그럼 선계획 후에 이용해라 이 뜻이잖아. 그럼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 놓을 테니 계획에 맞게끔 이용하시고 이 계획의 이용에 맞지 않으면 법률로서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12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 그럼 무슨 파트가 조금 중요하네? 근데 이 계획 파트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안 와요. 왜 안 오냐? 계획을 내가 짜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짜는 거거든. 그래서 행정기관이 누가 짜는 거고 어떤 절차로 짜냐를 국가가 규제해 놓다 보니까 그걸 우리 시험 문제로 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런 거 선수죠, 이런 건 내가. 그러면 이제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건데 그럼 계획을 아까 누가 짠다고 그랬죠? 행정청이.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단어를 하나 쓸 테니까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했어. 자, 국토종합계획은 행정기관 중에 누가 짜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정기관 중에 누가 짜야 돼 이거? 그럼 행정조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각부 장관, 그 밑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죠. 그 조직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장 가기 한 달 전에도 물어봐요. 기초 강의할 때 했는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도 질문이 들어와. 그러니까 기초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연습 좀 할게요. 오늘 이거 연습하시면 1년이 편할 수 있으니까 11월 달 했던 분하고 12월하고 1월 달에 오신 분하고 차이점이 나려면 그래도 기초적인 거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누구? 대통령. 대통령 밑에는 국무? 그렇죠. 국가사무총괄하는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분 뽑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일하려면 군사에 관한 거는 국방부죠.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요? 우리가 뽑아야 돼요? 누가 일할 건데? 그럼 대통령이 선임해야죠. 선임했는데 걔가 옛날에 비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청문회한테 걸리면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가잖아. 이거는 국가 대통령이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문회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 관련돼서 각부 장관들이 있을 건데 우리랑 관련된 부서는 해양수산부 하나랑 국토교통부 하나랑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뭐 행정안전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동산과 제일 관련성 있는 분은 어느 분이? 그러면 이제 요분이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각부 장관들이 18부가 있어요. 18개 부서가. 그래서 땡땡 장관들이 계시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길어서 국장 이렇게 할 거예요. 국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국장. 국장 그러면은 PD국장이 아니라 이 국장을 말하는 거야. 이 둘 날리고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밑에 전국을 나눴어요.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인천 광역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경기도 도라고 그러죠. 근데 경기도 있었다가 두 개가 생겼어요. 세종시가 종전에 충청남도 연기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행복도시라고 들어보셨나? 행복한 도시 이러면 안 돼.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직할로 관리한다 해서 얘를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예요. 그리고 제주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주도라고 안 하고 혹시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뭐 서귀포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 그냥 지금은 제주시, 서귀포시예요. 그러면서 얘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 전국을 그러면 뭘로 나눴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 왜 하냐면 앞으로 이분이 이 공법책에서 수천 번 나와. 나올 때마다 이거 헷갈릴까 봐 미리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광역시는 몇 개? 6개 있어요. 6개. 이거 그려야 되나?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인천, 대전, 광주, 광역시, 울산,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이제 광역시가. 그리고 경기, 강원,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그래서 8도. 전국 8도.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대전 위에 무슨 시 하나 생겼죠? 세종특별자치시 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국을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관리하는데 이게 관할 지역을 특광, 특특도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땅이 제일 큰 땅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가 제일 큰 것 같아, 땅이? 이 5개 중에 제일 커, 이놈이. 도가 커, 도가. 그러다 보니까 도는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뭐 안양시,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인천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인천 직할시였었잖아요. 근데 인천 직할시인데 인천이 옆에 있는 군을 하나 먹었어요. 군. 그래서 강화군이라고 있는데 그 강화군을 먹었어. 그러면 구하고 군을 다 갖고 있어서 2개 이상이란 말 쓸 때 광역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그래요. 울산은 뭘 먹었냐면 울주군을 먹었어요.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된 거예요. 부산은 옆에 있는 기장군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산광역시라고 그래요. 처음이죠, 이거.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군은 없는데 광역시로 돼 있어요. 대전하고 광주만 군이 없어요. 그럼 이제 특별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얘는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로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 바로 강남동이에요? 강남구야? 25개 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되어 있고 얘는 구군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시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군. 그래서 자, 보기 전에 전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지도 보시면서 하면 돼. 오늘 본 게 이해가 안 되면 녹화돼 있잖아요. 한번 다시 보고 3번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특광 특특시군에서 안 헷갈릴 거야. 처음에는 100%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봤을 때 제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좀 이따가 알아들으면 좋아지는 거지. 여기. 자, 여기 초록 색깔 보이시죠? 요거 뭘까요? 서울특별시예요. 요 경기도가 서울시의 18배 크기입니다. 서울시의 인구는 980만인데 경기도는 1200만 명입니다. 땅은 18배가 큰데 인구는 어디가 더 많아요? 서울. 서울이 그래서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거지. 근데 여기 2번이 보시면 이게 인천 뭐예요? 광역시. 그리고 8번이 세종시예요. 세종시고 여기 대전광역시예요. 3번이 대전광역시. 그 위에다가 특별자치시를 만들었다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고 이게 뭐예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예요.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에요. 그다음에 제주특별 뭐라고 돼 있어요? 자치도. 이게 이제 지도상 구성인데 그거를 그런 게 요거예요. 저거 모를까 봐. 그럼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군데 도는 아까 시하고 뭐로 돼 있댔죠? 그건 평창 뭐라고 그래? 평창 군. 평창시는 아니잖아 아직. 인구가 20만 이상이 안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고 여기 보시면 여주시인데 양평 뭐죠? 군. 가평 군. 포천 시. 연천 군. 시군으로 돼 있다고 도는. 그래서 행정구역 관할을 이렇게 280개인가로 나눠놨는데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 뽑아놨죠. 그럼 지방에서 뽑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중앙에서 뽑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에서 뽑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행정기관장
요까지는 구분을 하셔야지 단어가 그게 계속 나오니까. 그럼 이제 국가가 있고 밑에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는 광역자치랑 기초자치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구를 25개를 관리하죠. 2개 이상 할 때 넓다 해서 뭐라고 그래? 광역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2개 이상 두고 있는 시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같이 한 개의 도시만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서울이고 인천, 초록색깔이 이제 6개가 광역시. 그럼 서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울시 모양인데, 서울시 모양은 강아지 2마리가 엉덩이 붙이고 짐 싣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강아지랑 왼쪽 강아지랑 짐 싣고 있는 모양 형태가 서울시 딱 모양이거든요. 근데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이 왜 잘 살 수밖에 없냐면 재산이 쌓이는 형태예요. 물이 이렇게 가면서 재산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이는 형태라 풍수에서 제일 좋은 데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쌓이는 데가 용산이겠네. 그건 할게요. 그럼 일단은 끝날 때 다 뭐로 끝났어 지금? 구.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구로만 돼 있는데 25개의 구로 돼 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구가 있었는데 강화군을 먹었어. 옹진군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서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뭐 동구, 서구, 계양구, 군이잖아요. 구하고 군으로만 돼 있다. 그리고 대구는 아까 대구는 달성군을 먹었습니다. 대구는 달성군이 있단 말이에요. 달성군을 먹으면서 광역시가 된 거고, 여기 울산은 울주군을 이만한 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주군 먹으면서 광역시 된 거고, 여기 부산은 기장군을 먹었죠. 그래서 구하고 군으로 돼 있고, 근데 광주하고 대전은 구밖에 없어요. 군이 없어요. 여기 둘은. 그래서 광역시는 구 또는 군으로 돼 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별시는 아까 구청장들만 25명 있었고 광역시는 누구로 돼 있다고요? 구청장하고 군수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밑에 다 읍면동으로 돼 있어요. 얘는 없어요, 이게. 얘는 없어. 잘 봐요.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이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읍, 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구가 없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옛날에는 서귀포시, 남제주군, 뭐, 제주시, 북제주군, 이거 다 없애버리고요. 그냥 제주시, 서귀포시로 됐어요, 그냥. 그래서 제주공항 있는 데가 제주시. 우리 놀러 가는 데가 서귀포시. 그럼 이제 특별자치시는 이 구하고 군이 없어요. 특별자치도도 없어. 그래서 일반 얘는 땡치고 도는 아까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시하고 군. 그러니까 일반 시하고 일반 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고양 시, 경기도 성남 시, 경기도 가평 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수원시장하고 의정부 시장이 만나면 누가 한 명이 충성 이럽니다. 누가? 의정부 시장이 수원시장한테 충성이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도에서 그 시 중에서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수원이에요. 수원은 인구가 1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40만 명 관리하는 사람하고 120만 명 관리하는 사람이 급수가 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50만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도시라고 하고 50만 이상이 되면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구를 또 둬요. 구를 또 두는데 얘는 우리가 강남구청장 우리가 뽑고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구청장 우리가 뽑거든요.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았죠. 그래서 이걸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이상이죠. 그래서 거기는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권선구 둬요. 그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수원시장이 뽑은 거예요. 수원시장이 뽑았다는 거는 자치구예요, 관선구예요? 관에서 선택한 구청장에서 관선구라고 그래요. 이 구청장은 매갈이 없는 구청장이라서 공법에 안 나오셔. 근데 중개사법에서 자꾸 나오셔서 헷갈리게 되니까 공법에 있는 구청장은 누구만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직접 뽑은 자치구청장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는 여기 군, 시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수원시는 땅이 적은데도 120만 명이고요. 용인시는 이렇게 땅이 큰데도 불구하고 70만입니다.
80만 정도. 근데 수원시는 구가 여러 개 있죠. 팔달구, 권선구 있는데 용인시는 기흥구 뭐 이렇게 있죠. 수지구랑. 근데 하남시는 구가 없어요. 의정부시 구 있어요? 남양주시도 구 없죠. 인구 50만 이상이 안 되니까 구가 없는 거야. 평택 뭐라고 그러죠? 근데 얼마 전에 평택시가 50만을 넘었어요. 조만간 고덕구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남구, 동구 뭐 이렇게 나오거나.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럼 하나 볼까? 강원도도 시하고 군으로 돼 있죠. 하나 물어볼까? 춘천이 무슨 도에 있죠? 춘천이? 춘천이 강원도에 있죠. 가평은? 얘랑 붙어 있어, 얘가. 춘천 옆에 붙어 있거든. 그럼 내가 가평 살면 나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인 거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니까. 그런데 이 춘천은 무슨 도예요? 강원도예요.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의 정비법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쪽은 개발하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천이라고 있는데 혹시 레고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레고랜드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대 자동차가 1년간 파는 그 자동차 그 수익보다 더 높대. 레고 동산 하나 만들어서 관광 수익이. 그래서 레고랜드를 우리나라에 이천에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천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잖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개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돼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가 한참 가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럼 수도권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간 거예요. 춘천은 강원도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안 받아.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시 개발이 막 활발해진 거는 수도권이 아니라서 그럼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려다가 땅 파니까 고인돌 나오는 바람에 또 1년 쉬었다가 다시 개발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개발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천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뉴스에 우리 충청북도로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가. 충북으로 빼달라고 그러죠. 충북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얘는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개발이 가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충북으로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레고랜드 뺏기면서 돌아버리는 거지. 인구를 얼마나 많이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는 권역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시군으로 다 돼 있다는 표시인데. 자, 그러면 도는 아까 시하고 뭐로 나눠진댔죠? 군. 근데 시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이면 무슨 도시, 큰 도시라고 그래서? 큰 도시 뭐? 대도시.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그럼 50만이 안 되면 그냥 일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게 이렇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 대도시의 경우는 구를 둘 수 있는데 영통구, 분당구, 일산구, 수정구는 다 도에 있는 거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잖아. 대도시에. 네. 근데 강남구청장이 왔어요. 강남구청장하고 영통구청장이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 영통구청장이 저분한테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구청장 이 사람하고 요 시장이 동급이에요. 5급 군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매가리가 없는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비자치구,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 아니라 이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라 비자치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는데 이해해두면 나중에 책이 빨리 읽혀서 하는 거예요. 아직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라 제가 이거 한 거 나중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7월달 가서 이거 들은 사람들은 와 이게 그거였어. 그때 가서 고맙다고 해요. 지금 미리 알고 시작해야 돼. 조 시간이 어딨어 지금. 그리고 일반 시는 구를 못 둡니다. 됐어. 그럼 이제 정리하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는 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우리 중앙정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아까 특광, 특도 있었죠. 근데 여기 특별시는 뭐로 나눠지고? 뭐로 써 있었잖아 여기. 구라고 했잖아 구. 이거는 해야지 지금 10분을 했는데 얘는 뭐하고 뭐로? 구하고 군. 그렇지. 구하고 군. 근데 얘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도는 아까 시하고 군.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대도시 시장이라 부른다. 근데 여기서 땅덩이가 너무 커서 어디가? 도는 워낙 크죠?
그래서 도시 개념에 안 넣어놨어요. 얘는 여기까지 얘를 빼고 특광, 특특, 시군을 도시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얘를 관할지역이다 해서 관할지역을 이제부터 뭐라고 그래? 도시라고 그래. 그럼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계획. 그럼 도시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에서 짜는 게 도시계획이에요. 이제 도시계획을 배울 건데 어디서 짜는지를 알아야 도시계획이 이해가 되는데 1조부터 도시계획이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해가 되냐고 이 사람들이. 그럼 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 있겠네. 그죠?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이 있을 거고요.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묶었대요. 그러면 두 개 이상 묶을 때 쓰는 표현이?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짜는 계획이다. 이 표시야. 그래서 관할지역 그럼 앞으로 제가 도시 그러면 어디를 말한다고 했냐? 그러면 어디라고 해요? 특, 광, 특, 특, 시, 군. 요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쯤 되면 책이 되게 잘 읽혀요. 앞으로 제가 도시 어디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하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광, 특특, 시군. 특광, 특특, 시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 도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뭐라고 불러요? 도시계획. 그럼 이제 국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이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뭐예요? 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도시를 단위로 하는데 자, 이 도시가 지금 몇 개를 묶었네? 두 개를 묶으면 지역적 범위가 넓다니까 넓다 광자 써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리고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겠죠. 도시계획을 짤 때 방향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집행부터 해야 돼? 그래서 방향 잡는다 해서 기본적인 방향 잡는다 해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에 따라 집중적 관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같이 나눠지는데 아까 제가 특, 광, 특, 특, 시, 군 그랬죠. 이 6개 중에 제일 도시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애가 어디죠? 그 사람들은 군은 도시계획을 안 짜는 줄 아니까 5년 전에 야 군도 짜는 거 알려줘 해서 여기다 군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표현이 바뀐 거예요. 법에서. 그러면 서울시 할 때는 군이란 말 쓸 필요 없죠. 서울시라고 딱 특정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양평이다 그러면 양평은 뭐죠? 군이죠. 그래서 양평군 군계획은 양평군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통칭해서 쓸 때는 저렇게 쓰겠다고. 이해되셨죠? 그럼 도시기본계획을 내가 보고 관리계획을 봐야 하나의 도시계획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형체가 없고요.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를 때만 쓰는 표현이 도시군계획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없으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좀 주세요 그러면 기본계획 계획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중앙행정기관장 국장이랬죠? 국토부 장관 밑에 특광, 특특, 도가 있는데 도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얘는 뭐로 되어 있고요? 구. 얘는 구군. 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로? 시군.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요거를 얘 빼고 특광, 특특, 시, 군을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 이걸 행정관할구역의 도시라고 했었다. 이제 좀 익숙해질 때 됐어.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고 요 밑에 있는 사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이 사람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얘 끝날 때 뭐로 끝났는지 보세요. 시, 도. 그럼 줄이면 시도죠. 얘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불러. 시도지사는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 보세요. 얘 뭐예요? 구청장, 군, 그리고 시, 군. 시, 군, 구죠. 시군구잖아. 그 줄여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시군구청장. 그럼 시군구청장 윗사람은 시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광역자치단체장, 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여기서 시도의사를 풀었으면 시도의사라는 특광, 특득, 도지사 요 사람을 줄여서 시도의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시군구, 자치구의 구청장. 여기서 말하는 건 비자치구예요, 자치구예요? 자치구. 여기 성남시 뭐 예를 들어서 분당 구청장 아니라고. 여기 있는 구청장 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조직이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자 그러면 아까 특광, 특특, 시군인데 얘는 구하고 군이 없었잖아, 시군이. 그래서 얘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래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갔다가 여기 갔다 하니까 나중에 가면 권한자 할 때 얘 때문에 헷갈려요. 그럼 내가 동네에서 건물 지려면 밑에 기초자치단체 가야 돼요? 저기 광역까지 가야 돼? 기초자치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는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로 돼 있어요. 나중에 건축법 배울 때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 되면 특광이 직접 허가를 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생기는 건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권한자 나올 때마다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권한자는 제가 따로 표로 만들어서 외울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외우면 되니까 저렇게 조직이 돼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도시 그럼 어디라고 그랬죠? 입에서 나와야 돼. 특광, 특특, 시군. 특광, 특특, 이게 자다깨도 나와야 돼, 이게. 자다가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서울 뭐죠? 제 도시입니까? 예, 도시죠. 도시는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그럼 여기 인천 광역시도 도시죠? 수원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양평군. 이걸 우리 줄여서 특광, 특특, 시, 군이죠. 이걸 도시라고 해서 이 사람들 도시장이라고 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라고 해서 기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걸 제대로 쓰면은 두 줄 나오죠. 책 읽다가 두 줄이 얘 나오면 답답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걔를 읽을 때 답답하니까 이게 연습이 돼 있으면 책을 넘어가면 되는데 읽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도시 그럼 어디라고요? 특광, 특특, 시군. 그래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장이라고 해요. 이게 연습이 돼야 나중에 그 행정계획 공부할 때, 그럼 이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이 짜니까 누가 짜요? 할 때 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서울시 기본계획은 누가 짜요?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짜면 되지. 근데 특별시장이 도시 관할하는 장인지를 모르면 그거를 외우고 있게 돼 있어.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은 누가 짜고 관리계획은 누가 짜고 이걸 하려면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 하기 전에 이거 관할된 거 연습 한번 해보고 끝낼 테니까. 자, 해보자. 저 보세요. 여기 봐. 국토부 장관 밑에 아까 누구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누구 있었는지 보세요. 누구 있었죠? 서울 뭐야?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가 있었는데 시가 하나 더 있죠. 새로 생긴 거. 세종 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도. 이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시는 뭐로 나눠졌냐면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 그리고 얘는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다 올라왔다 얘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도는 뭐하고 뭐로 나눠질 뿐이고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이 사람은 광역자치단체, 이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얘를 한꺼번에 부를 때 시 뭐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고, 얘는 뭐라 부르죠? 시군구라고 그러잖아. 위에는 누구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얘는 지방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근데 여기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됐죠. 다음 주에 와서 요 시하고 요 시 중에 이 시는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안 나와. 둘 다 시잖아. 그래서 이제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선생님, 시도지사 할 때 시랑 시군구 할 때 시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근데 질문이 들어올라요. 이걸 안 본 거야. 물어볼까? 이거 지워야지.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3명이죠.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야.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거야. 그럼 도지사에는 특별자치도에서 포함된 거겠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어디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군도 도에 있는 군이죠. 구청장은 요 광역시하고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막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시군구하고 시도할 때 시가 무슨 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책이 안 읽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법이 어렵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역사,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그냥 배웠던 건데 그 배웠던 걸 그냥 상기시킨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야 책이 좀 빠르게 읽힌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거기 여기서 맨 위에 대통령 국무총리 의미 없고요. 특광, 특특, 도를 아까 줄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특광, 특특, 도를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도지사는 뭐하고 뭐로 나눠졌어요? 시하고 군. 그래서 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은 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시도지사 그러면 특광, 특특, 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줄일 때 여기 중에서 도시의 개념이 아닌 데가 어디였지? 도는 워낙 커서 누가 도시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군. 그래서 도시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특광, 시, 군을 도시라 한다. 여기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은 누가 짜? 관리 계획은 누가 짜? 이걸 관련된 거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니까. 처음 공부하셔서 아마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3월, 5월달 가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제가 페이지 여기 있다. 90페이지. 행정구역의 체계라고 써 있는 거. 거기 행정구역 체계에서 거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 특별시 1개와 광역시 6개와 특별자치시 1개,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 써 있죠. 그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제가 그림만 다시 바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 관련된 자료는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굳이 프린트하고 이러려면 종이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프린트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거 저작권 문제도 좀 있어서 제가 책을 다른 데 썼는데 이거를 프린트하게 해버리면 그 회사랑 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프린트해서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사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프린트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저작권 협의 들어오면 저는 그냥 이걸로 돼서 제가 밴드에만 살짝 볼 수 있게끔 올려놨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걸 한번 써보는 거야.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행정 조직도 있죠. 행정 조직도 이거를 한번 써보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누구 들어와야 돼? 국장. 맞죠? 여기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나눠지고? 구. 구하고 군. 얘는 시하고 군. 근데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여기까지 됐죠?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고요? 시도지사. 얘를 줄여서 시군구. 그래서 이거를 시군구, 시도, 국토부 장관에서 이거를 행정조직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짜는 계획을 아까 도시계획이라 했죠. 도시계획 할 때 특광, 특특, 시군까지만 도시고 어디는 도시가 아니다. 도는. 그래서 이 특광, 특특, 시군을 줄여서 이제부터 도시라고 하고 거기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나눠지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얘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도시군 계획 딱 해버리니까 어디서 짜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짜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거 설명드릴 거고 거기 93페이지 잠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법률 말씀드릴 때 헌법하고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고 그래서 법의 체계에서 95페이지 가시면 아까 이거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5페이지 법 체계에서 헌법, 법률, 명령 있었죠.
그리고 밑에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구분할 때 했던 거. 아까 그 기억이 안 날까 봐 여기다 써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에 대해서 좀 봐야 되니까 행정계획 할 건데 조금 어렵긴 해도 한번 좀 잘해두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